안녕하십니까. 대체 휴일 덕택에 보강을 해야 되는데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문화유산, 이제 문화유산 수업이죠. 제목 자체가. 그런데 문화유산 수업이긴 한데, 최근에 뉴스화도 크게 됐었고, 이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동안 요강의는 안 했었는데, 이슈가 된 만큼 한 번쯤 다뤄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검단 신도시 인천에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장릉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앞쪽 장릉 자체를 훼손한 건 아닌데 앞쪽의 경관을 상당히 가리고 있어서 아파트로 가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철거해야 되냐 마느냐를 가지고 문화재청, 원래 법정으로는 불법이래요. 그럼 법으로 따지자면 불법이라서 철거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첫 번째, 아니 왕릉은 뭐 별로 해치지 않았는데 뭐 굳이 앞에를 가렸다라고 해서 철거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 왕릉을 경관을 해쳤으니까 이 왕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왕릉은 이 경관까지도 포함한 것이니까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나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한 번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법적으로는 답이 정해져 있죠. 철거가 답이긴 하죠. 근데 이제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걸려 있어서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죠.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제 왕릉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정원, 그리고 신라의 정원, 조선의 정원, 그다음 일본의 정원, 중국의 정원까지도 좀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검단 신도시 아파트 논쟁에서는 뭐 굳이 뭐 이렇게 아파트 뭐 가리는 거 가지고 불법성을 논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다. 더군다나 인조의 아버지의 능이라고 하는데, 인조의 아버지는 뭐 인조 같은 경우에도 별로 이렇게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는 왕이니까 인조의 아버지의 왕릉까지 우리가 보존해 줄 필요가 있느냐, 왕릉 되게 많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정답은 못 내리더라도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진도상 약간 족보가 흐트러지긴 했습니다만 가지고 와 봤습니다. 대체 휴일 때문에 약간 꼬이기도 했고 뭐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시의적절한 문제 같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제 정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근대 사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근대의 정원을 어떤 식으로 가꾸고 있었는지, 생각하고 있었는지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장릉도, 왕릉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원이거든요. 묘긴 합니다만 하나의 잘 갖춰진 정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의 정원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15세기에 건축된 조선시대의 소세원이라는, 이것도 정원이죠. 별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왜 아름답지?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갔을 때 딱히 지리산, 설악산 가봤을 때 거기가 더 아름답거든요. 생각해봤을 때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당시에 지식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상향을 잘 그려낸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설악산을 한 4번에서 5번 정도 갔었는데, 이제 등산으로만 이제 뭐 그 밑에 예, 간 것까지 포함하면 10번 정도 가봤는데, 강원도 사람이라서 등산으로만 간 건 한 4번 정도 되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건 자연이란 정말 아름답구나. 진짜 입이 딱 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천불동 계곡, 이건 뭐 인간이라는, 나라는 인간 자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자연 앞에는 진짜 한 톨의 먼지도 안 되는구나. 겨울에 갔을 때는 그
그 추위에 그 아름다운 천불동 계곡, 공룡능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름답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에 가서 느꼈던 바는 별로 안 아름다운데 였습니다. 왜 아름답다 그러지? 그리고 이 정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제가 갔을 때,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잘 찍어놓은 사람의 블로그에 가서 가지고 온 겁니다. 아름답긴 하죠. 아름답긴 하죠. 아름답긴 한데 이 소세원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가 소세원이네요. 뭘까요? 바깥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느끼셨나요?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깥과 동떨어진 그리고 옆에 건물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이 주변에 거주하는 양반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풍경은 있는데 주변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만들고 싶었겠죠. 만들고 싶어서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했는데 주변의 것들이 보이면 말짱황이겠죠. 말짱황이니까 담벼락이라든지 나무를 통해서 철저하게 구분시켜서 내 눈앞에는 그 아름다운 폭포만 보이게끔 폭포도 인공적으로 조성하고 자연적으로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과 같이 시선이 바깥으로 새어나갈 것 같으면 막아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놀이 하고 있는데 한창 때 제가 뭐 한 10여 년 전쯤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인터넷 짤로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간첩이 탈영병이 나타났다라고 무장 탈영을 해가지고 그 지역 주변에 있던 수색대원들이 다 완전 문장하고 저격수는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고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이런데 옆에 할머니가 평상에 앉으셔가지고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물 건네주는 장면의 사진을 찍힌 적이 있어요. 당시 삼엄한 경비 상황을 보여주려면 할머니가 옆에 나오면 안 되죠. 민가가 옆에 나오면 안 되고 노려보고 있는 군인의 모습만 나오면 돼요. 시선을 차단하면. 근데 할머니가 옆에 나오는 바람에 옆에 애들이 우유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 노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삼엄한 탈영병을 경비하는 우리 국군의 멋진 경비태세는 물 건너가 버렸어요. 왜? 경관이 간섭이 되면서. 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포가 떨어지고 아름다운 호수를 이루고 하는 전경만 보여야 되는데 주변에 농사 짓는 괴로워하는 모습, 애가 지나가다가 엄마한테 맞는 모습, 그리고 소가 음매음매하면서 채찍으로 맞는 모습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상향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려야죠. 소생원은 이러한 가림의 미학이 있는 정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향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바깥 전경이 간섭이 되면 안 됩니다.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담장과 수풀을 활용해서 경관을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이것이 소세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조성 원리입니다. 명호콘입니다. 소세원보다 100여 년 뒤에 나주오시 양반 가문에서 만든 정원인데요. 이 역시 주변에 수풀로 가득 차 있고 원래는 폭포가 없고 물이 없으니까 호수를 만들고 그 가운데 인공섬에다가 노루를 띄워놓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루가 띄워놓을 것 같이 생긴 연못을 만들어 놓고 시선을 통제한 것이죠. 주변에 이런 풍경이 없으니까. 대신 주변의 시선이 간섭되면 안 되니까 차단시켜 줬겠죠. 그렇죠. 병산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산서원은 안동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답사 갔을 때 여기에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19년도 2학기에 첫 답사를 갔었는데 이 병산서원이라는 곳은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학교죠. 사립학교입니다. 안동지방의 양반들이 세운 사립학교이고 여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라고 토지도 주고 세금도 면제시켜주고 아무튼 여기에 오르는 여기에 등록이 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변 그 지역에서 양반으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병산서원 이 앞에 누각의 용도는 뭐냐면요. 이 위에 올라가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학습을 하는 것이에요. 병산서원은 당연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병산서원의 아름다운 모습은 뭘로 알 수 있냐? 뭐가 제일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앞에 병품처럼 드리워진 절벽입니다. 이 절벽과 강과 누각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의 병산서원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병산서원을 문화재로 지정을 할 때에 어떻게 어디까지 지정을 해야 될까요? 병산서원 건물만? 아니죠. 이 병산서원 여기에 앉아서 밖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이 전경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 문화재로 지정을 했을 때에는 아마도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이 앞에까지 보호를 해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는 병풍이나 수풀이나 그 다음에 어떤 담장이 있나요? 없어요. 이 높이 올라간 누각은 시선을 자유롭게 허용을 합니다. 그냥 마음껏 보아라 라고요. 그죠? 왜? 주변의 시선을 간섭하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경관이 있으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없으면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시선이 겹치게 돼서 분위기 망치게 되면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정원 특히 왕릉도 포함했을 때의 정원의 조성 원리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포함을 해서 이상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병산서원 같은 경우에 산을 없애버린다? 산 위에다 아파트를 지어버린다? 안 되겠죠. 그렇죠. 소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있는 숲을 베어버린다? 안 되겠죠. 담장을 무너뜨려 버린다?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로 이 당시 정원을 구상했던 사람의 계획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니까. 특히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니까. 병산서원을 만든 사람, 소세원을 만든 사람은 그 시선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왕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릉도 왕의 무덤을 그곳에다 만들고 그 앞에 정경을 포함시켜서 왕이 그것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릉의 범위가 비교적 좁게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문화재 지정을 할 때는 어디까지 지정을 해야 될까요? 그 앞 전경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법에서 그 앞에 건물의 높이를 제한을 두었던 것이죠. 그건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엔 없애야 되겠죠. 그 앞에 전경을 막는 것이니까. 그 앞에 전경까지 포함한 것이니까. 전경이 왜 중요하냐면요. 왕릉을 한번 여러분들 답사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답사에는 좀 하나쯤은 포함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왕릉도. 왕릉의 특징은 뭐냐면 입구에서 왕의 무덤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왕의 무덤을 함부로 퍼뜨려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없게 입구서부터 볼 수 없게 하지만 왕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왕릉의 조성 원리였던 거죠. 그래서 왕릉의 입구에서 꼬불꼬불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왕릉 처음 가는 사람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저랑 같이 갔을 때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열로 치면 다섯 왔나요?
5분 왔는데 얼마 10분 더 가면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안 보이거든. 왜 안 보이게 해놨을까? 신성한 곳이니까. 왕은 볼 수 있게 해놨을까? 다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왕릉의 입구 길도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 사람이 그걸 의도했기 때문에. 그래야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왕릉, 장릉의 검단, 신도시에 있는 왕릉의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은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는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고 그 원리에 따라서 아무나 못 보게 들어올 때는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땐 아무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왕릉의 경관이었습니다. 그 앞에 경관을 가로막는다라는 것, 그 왕릉을 조성했던 사람의 원리를 우리가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라고 한다면 한다가 몇 번 반복됐네요. 한다라고 하면 검단 신도시 앞에 새로 지은 아파트는 제거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왕릉의 원형이 제대로 보존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그 앞이냐? 딴 데다 피하면 되잖아. 너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사는 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라는 그 원칙에 따른다면 검단 신도시는 그 아파트는 없애는 게 붕괴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가치관을 좀 더 바꾼다면 모르겠지만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 라는 원칙을 고수한다면 아파트는 제거가 맞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결론을 너무 쉽게 말해버렸는데요. 다음 장부터는 그럼 정원에 대해서, 조선의 정원에 대해서 한번 그럼 먼저 이야기를 해보았으니까 중국하고 일본의 정원과는 도대체 우리나라의 정원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정원, 특히 일본의 정원하고 구분을 할 때 우리나라 정원의 특징을 우리나라 정원에 비해서 중국이나 일본은 인공적인 미가 많이 들어가 있다. 얘는 뭘 이렇게 자꾸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선은 안 그런데 왜? 병산소. 꼭 그런가? 아니지. 소세원 봐봐. 안 그렇잖아. 그러면 그 설명은 만나 틀리나? 틀리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중국이나 일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병산서원하고는 왜 다르고 걔네들은 병산서원 같은 것을 왜 이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정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을 딱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아주 불쌍하죠. 그죠? 이 나이 먹도록 중국을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딴 분들이 찍어 오신 사진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가본 건 아니고 항주에 있는 영은사라는 곳입니다. 절이죠. 근데 절인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뭔가 가려져 있어. 그죠? 영은사 안쪽입니다. 주변에 나무도 심어놓고 앞에 대웅전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우리 안압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선시대의 우리나라의 정원은 뭔가 꾸미질 않고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적인 것을 그대로 활용하며 이래놨는데 중국의 것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비교하려고 했었는데 병산성원 봤지? 중국의 거 우리나라 비교되지?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안압지는 역시나 뭔가 이 앞에 인공호수를 만들고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에 뭐 노루를 띠놀게 했대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영은사와 같은 그런 폐쇄적인 정원 건물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과연 처음에 얘기했던 식으로 중국과 일본은 인위적, 조선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우리나라는 조선 신라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인가?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곰 카메라가 20분이 맥시멈이라서 중간중간 이제 제가 찍고 붙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다시 안압지로 돌아가서 안압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예. 안압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 어마어마하게 잘 꾸며놨어요. 예, 이 인공섬에는 축대도 만들고 여기에 노루가 뛰어놀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중국은 인위적이고 우리는 인위적이지 않다. 자연을 잘 활용한다라고 해놨는데 신라 보니까 그렇지도 않네. 자, 중국의 대표, 소주의 대표 정원도 한번 봅시다. 이 안압지하고 비슷한 경향이 보여. 예, 그렇죠? 인공적인 기안개석을 갖다 놓고 밖이 잘 보이질 않죠. 그죠?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시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것만 보라고 하는 것이죠. 외부와 차단시켜 놨습니다. 아까 말했던 식으로 시선이 겹치는 것을. 한창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전쟁놀이 막 하고 있었는데 상황 경비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어이 총각 물 먹으면서 해 뭐 이러면서 던지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싹 깨지는 거지. 여기는 한창 기암괴석이 솟아있고 이 안에서 무릉도원에서 술 한잔하고 있는데 갑자기 농사 짓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고 기분 망친다. 이럴 수가 있잖아. 그지? 부패한 관리가. 어. 자, 이 중국의 정원은 자유롭지 못한 시선을 건축물에 적용시켰어. 근데 이것은 중국 것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특히 시선의 제약 같은 경우는 이 벽도 마찬가지인데 벽도 구멍을 한 군데만 뚫어놔서 앉아있을 때의 이 풍광만 볼 수 있도록 마치 강아지가 고양이가 수술받은 다음에 이렇게 깔때기 씌우듯이 시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못 봐요. 예. 봤죠? 창문도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협소하게 되어 있고 일본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 정원에 놓는 뭐죠? 분재라고 해서 작은 나무를 아예 성장을 제한시켜 가지고 제한된 성장을 통해서 원래 대자연에 있을 때는 이만하게 큰 나무를 자기 눈앞에다 갖다 놓는 것이죠. 꾸불꾸불하게. 시선을 통제시켜 놓고 그런 것들을 심어 놓으면서 마치 내가 설악산에 와 있는 것처럼 내 눈앞에 설악산을 옮겨 놓은 것처럼 거기다 꾸며 놓는 게 중국과 일본의 정원 조성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알고 봤더니 안압지도 그렇고 소세원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설명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왜 이런 똑같은 우리나라에서도 소세원 같은 정원이 있고 안압지 같은 정원이 있고 병산성원 같은 정원이 있을까? 문제는 평지이냐 아니면 산지이냐 가장 큰 차이가 그것입니다. 평지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평지일 경우에 폭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평지면 시선이 자유롭죠. 옆을 보게 되면 뒤를 보게 되면 아무거나 다 보일 수가 있죠. 내가 무릉도원에 빠져서 아름다운 폭포를 구경하면서 눈앞에 폭포가 떨어지면 그것만 보고 감탄을 해야 되는데 옆에 이상한 뭐 도시 빌딩도 있고 이상한 오락실 간판도 있고 뭐 김밥집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러면 무릉도원에 와 있는 느낌이 나나요? 향기로운 솔잎향이 나면서 쏴쏴 끼룩끼룩 막 이런 자연 소리만 나야 되는데 다른 게 있으면 안 되죠. 간섭을 배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선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갔겠죠. 평지에서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평지에서는 담장을 쌓고 담장에다 구멍을 뚫어서 아주 아름다운 일부의 인공적인 무언만 조성해 놓은 그것만 바라보도록 했겠죠. 신라 안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답사 때 가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압지도 평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손칼국수집이 그대로 보여요. 안압지 입구에서. 주변에 뭐가 있나요? 아니에요. 다 논입니다. 논과 밭입니다. 즉 평지란 뜻이죠. 평지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귀족들이 놀이를 통해서 즐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담장을 높이 쌓아가지고 시선을 통제하고 그 안에서는 인공섬유의 노루가 뛰어노는 그다음에 폭포가 흘러내리는 소위 말하는 이상향, 공자시대의 이상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향을 그렸겠죠. 평지라면 시선을 통제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상향인 듯 착각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평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겠죠. 자연이 있는 그대로 있다면 굳이 인공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 경관을 조성할 필요는 없겠죠. 인공은 자연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연이 더 아름답고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선을 제약하는 것은 평지에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세원 같은 것도 소세원도 마찬가지죠. 소세원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과 밭, 산이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공자가 주자가 있던 곳에는 9번에 굽이치는 계곡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볼 수는 없고 그것을 재현하고는 쉽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현을 해 놨는데 인공적으로 돌멩이를 세워서 막아 놨는데 주변이 이것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말짱 도루묵이 되려니까 담장을 쌓아서 시선을 막았던 것이죠. 소위 말하는 깔때기를 씌워 놓는 것처럼요. 이거는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평지 위치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러한 시선의 왜곡을 이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문화재의 범위로 보아야 될 것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당시에 이 왕릉을 조성했던 사람은 입구에서는 시선을 가려서 왕의 권위를 최대한 숨기고 권위는 잘 없는 사람들이 좀 숨겨야 되잖아. 왕도 인간이잖아. 왕의 아버지는 더더군다나 인간이지. 근데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숨겨야 되겠지. 굽이 들어가서 왕릉이 커 보이게끔 눈앞에 굽이 들어가다 갑자기 나타나면 굉장히 커 보이거든. 내 손바닥이 세상에서 가장 크잖아. 근데 저 멀리서부터 내 손바닥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손바닥은 별로 큰 게 아니지. 그냥 손바닥이지. 근데 딴 데서 이렇게 보다 갑자기 내 눈앞에서 손바닥이 나타나면 내 손바닥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죠. 63빌딩보다 더 크죠. 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때는 이 왕릉 자체가 크질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없게끔 시선을 통제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딱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제일 크게끔. 그러니까 왕릉의 입구는 어떻게 될까요? 옛날 그 길 그대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입구를 좀 직선으로 만들지 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도한 경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상은 내려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소세원은 어떨까요? 소세원은 주변에 경관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를 아주 협소하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담장이나 숲은 어떻게 될까요? 보호해줘야 됩니다.
절정원도 마찬가지고 항주와 소주에 있는 정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담장이 핵심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핵심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담장이 핵심입니다. 담장이 없어지면 그 안에 것도 초라해지니까. 그래서 순천 정원 축제라고 2013년 10년도 근처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순천 정원 세계 정원 축제에는 세계 정원들을 다 모아놨어요. 세계 정원들을 구경하라고. 그런데 이 정원 축제를 기획했던 사람이 깜빡했던 것이 뭐냐면 정원 하나만 딸랑 가지고 오면 정원 축제가 완성된다라고 보았나 봐요. 그렇지 않죠. 정원은 뭐랑 같이 와야 될까요? 그 주변 것들과 같이 와야 돼요. 정원을 조성했던 왕릉을 조성했던 사람이 의도했던 그 동선과 앞에 전경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순천만 정원축제는 한계가 있지요. 그건 잘 알지요. 알겠지만 동선마저도 다 꼬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정원인 건 알겠지만 굳이 뭐가 아름다워서 이렇게 세계 정원 축제에 가지고 온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딱 떼어서 아름답지 그것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손가락 잘생겼죠? 잘생겼죠? 손가락 되게 잘생겼죠? 이러면 누가 인정을 해주냐고. 잘생긴 건 몸 전체를 가지고 와서 요즘 이정재 오징어 게임에서 뜨던데 이정재처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손가락 하나 손톱이 정말 예쁘네요. 뭐 손톱 모델할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가져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 아파트 문제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주변에 위치한 장릉이 소유한 것이 굉장히 많다. 만약에 이걸 보호하려고 한다면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음. 문화재 규정, 문화재법, 어디까지 문화재를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음.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이슈가 되는 문화재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길래 한번 대체 휴일 동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짧은 강의였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의도하는 바를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는 만든 사람이 어디까지 포함시키려고 했는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규정해야 된다. 라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